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정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준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내 서류는 준비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준비해야 될 서류 양이 워낙 많으시고 준비하시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내 거 준비하는 건 걱정들을 크게 하지 않으시는데, 서류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 서류도 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내가 채무가 많아진 사정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들 있습니다.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다가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 특히 도박에 돈을 좀 많이 잃으셔서 과중한 채무가 생겨서 고민하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은 해야 되는데 배우자 서류가 많다고 하고 이게 배우자 도움 없이는 또 어렵다고 하니까 아내분한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오셔도 그 서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배우자 서류를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우자 서류 과연 어떤 것들을 법원에서 요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서류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실제로 배우자 서류 관련해서 나온 보정 공고를 하나를 실례로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화면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보정 공고에서 배우자 서류를 어떻게 요구하고 계신지, 제가 어제 전국법원에서 배우자 서류 관련해서 나왔던 보정 공고를 쭉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셨던 제주지방법원 보정 공고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제주지방법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보정 공고예요. 이걸 내용을 쭉 보시면 제주지방법원도 개인회생 보정 공고 양이 상당합니다. 쭉 보시면 여러 장인데요. 이렇게 쭉 본인에 대한 서류들을 요구를 하시고, 세 번째 장에 가니까 이제 배우자 얘기가 처음 나오네요.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배우자의 전체 세목에 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이걸 발급을 요구하세요. 이 서류는 배우자의 재산을 보기 위한 서류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가 나올 것이고요.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자동차세가 부과된 내역이 나오죠.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모든 세목으로 요구하시고, 통상 5년 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우자의 지적전산 자료 조회 결과,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이거는 배우자 명의로 대한민국에 토지가 있는 경우에 이걸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보시면 배우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자료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은행별 계좌 내역, 그리고 계좌 상세 내역을 누락 없이 전부 다 제출하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표로 정리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작은 은행들이죠. 농축기업,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 여기에 관한 계좌 내역까지 요구하세요. 그래서 금융기관별 계좌 내역과 계좌 상세 내역을 역시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재산 관련해서 또 문제가 항상 되는 게 보험인데요. 그래서 배우자의 보험 자료도 요구하십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해달라고 하시고, 각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금 확인서까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에 가시면 배우자의 세무서 자료도 요구하세요. 사업자 등록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실증명이라는 서류를 요구를 하시고요. 납세 증명서도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소득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금액 증명서, 그리고 사실증명을 역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보정공고 사항을 보면 보정공고가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배우자 서류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제주지방법원 보정공고를 쭉 보여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재산 관련한 서류들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과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고 계시죠. 재산 관련한 서류들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원들이 지금도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 절반을 본인의 청산가치 재산으로 산정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직업 소득에 관한 서류까지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하나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관련 서류 중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있어요. 이거는 통상 최근 5년 걸 요구하시는데, 시청이나 구청, 군청, 주민센터 어디를 방문하셔도 발급이 됩니다. 대리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대리 발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전산 자료 조회 결과라는 서류를 요구하세요. 전국에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역시 시군청에서 지적과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되시고요.
국가공간 정보 포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로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를 요구하시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에 위텍스에 들어가셔서 공인 인증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보험 관련한 서류로 생존자 보험가입 내역 조회를 요구하세요. 이것은 생명보험협회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역시 공인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각 보험에 대해서 해약 환급금 확인서를 요구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방법은 없고 계약자 본인께서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좌 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좌 내역과 계좌 상세 내역까지도 다 출력을 하시라고 하고, 그 내역을 다 도표로 정리해서 잔고가 얼마인지까지 정리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업 소득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시는 것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그 다음에 연금 산정용 가입력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이 서류들은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팩스를 요청하셔도 금방 들어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발급해야 되는 서류가 사실증명, 사업자 소득 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이 필요하고요.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서류가 세무서 서류까지가 준비가 되면 배우자 관련해서 전국 법원에서 요구하시는 대부분의 서류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개별 사건별로 추가적으로 더 요구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전지방법원이나 청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은 배우자의 계좌 내역, 계좌 상세 내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좌의 거래, 입출금 내역까지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서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여기서 발급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일부 서류는 시군청에 가셔서 대리로 발급도 가능하시지만 대부분의 서류가 인증을 하셔야지 발급이 돼요. 특히 그 중에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는 공인인증을 하고 들어가셔서 휴대폰 인증까지 추가로 더 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도움 없이는 사실상 서류를 준비하는 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에게 이런 서류들을 부탁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에 참 난감해들 하세요. 결국은 제가 상담을 하고 말미에 배우자분께 어렵지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 발급하는 거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배우자분이 언젠가는 알게 되세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법원에 3년 동안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배우자분한테 드렸던 생활비를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배우자분도 소득이 있어서 그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아왔던 사정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간에는 신뢰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이게 내가 한번 실수를 해서 채무가 과중해 주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사전에 협조를 구하시는 게 오히려 배우자분이 이해하시는데도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인도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대부분이 다 배우자분과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개인회생을 같이 준비해 나가세요. 그래서 배우자분을 모시고 사무실에 같이 방문하셔서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변제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환영합니다. 혼자서 배우자분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배우자분을 모시고 같이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개인회생 준비하시면서 배우자 서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좋은 내용들을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